에피소드 7 전지적 회원 시점의 나만의 수영 호흡 2편. 앞의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자유형 호흡의 핵심 조건으로 저는 두 가지를 강조했었죠. 1. 날숨은 반드시 코가 아닌 입으로. 2. 물 밖에서는 반드시 들숨만. 이 두 가지 조건을 지키는 상황에서 저는 세 가지 날숨 방식 중 입수 순간 대부분의 숨을 미리 뱉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즉, 얼굴이 측면에서 들숨을 쉰 후 바닥을 향해 입수하는 순간 숨을 입으로 강하고 빠르게 뱉어내 몸 안의 공기를 거의 비워낸 상태로 글라이딩을 들어갑니다. 이때 중요한 건 기도를 막지 않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숨을 내쉬다가 기도를 닫아버리는 순간 바로 다음 들숨과의 연결이 매끄럽게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한두 번일 땐 괜찮을 수도 있지만 몇십 미터 몇 분 동안 자유수영을 지속한다면 이 열고 닫고를 반복하는 호흡 방식은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여기서 한번 상상해보세요. 우리가 수영장이 아닌 육상에서 평소 걷거나 생활할 때 숨을 쉴 때 뇌에서 지금은 내쉬고 여기서 멈추고 들이쉬고 이렇게 지시하지는 않죠. 자율신경이 알아서 아주 편안하게 들숨과 날숨을 이어갑니다. 그럼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한번 따라 해보셨으면 해요. 마치 물속에서 자유형을 한다고 가정하고 숨을 조금 내쉬다가 중간에 끊고 다시 들이마시거나 혹은 숨을 멈췄다가 들숨과 날숨을 한꺼번에 해보세요. 엄청나게 불편하지 않으신가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평상시엔 아주 당연하게 편안하게 호흡하면서도 왜 수영만 하면 호흡을 그렇게 끊고 억지로 조절하고 복잡하게 만들어버릴까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평상시의 호흡과 자유형의 호흡이 꼭 달라야만 하는가? 같을 수는 없는 건가? 같게 만들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수영 중에도 가능할까? 이게 저의 가장 큰 연구 포인트였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자유형 호흡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딱 한 가지만 꼽으라면 앞서 말한 두 가지 핵심 조건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1. 날숨은 반드시 입으로. 2. 물 밖에서는 반드시 들숨만. 3. 날숨과 들숨의 연결 순간을 얼마나 매끄럽게 연결할 수 있는가. 그것이 호흡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내뱉음과 들여마심 후에도 역시 기도는 닫지 않은 채 계속 열린 상태를 유지하는 것. 한마디로 간단히 말하면 코와 입만으로 물을 못 들어오게 막을 수 있으면 되는 건데 기도까지 막아서 물을 못 들어오게 할 필요는 없는 거라는 거죠. 그로 인해 호흡도 짧아지고 공기량도 적어질 뿐 아니라 호흡 방식도 육상에서의 방식과 차이가 나는 가장 큰 이유이죠. 기도를 막으면 물을 막지 않아도 호흡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 부분은 정말 여러분 스스로 내가 물속에서 들어오는 물을 막을 때 입과 코를 막는 것뿐 아니라 기도까지 막아버리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물속에서 서 있다가 앉았다가를 반복하며 기도를 열어놓은 채 입으로만 호흡을 해보신다면 그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연결되어야만 자유형 중에도 평상시처럼 편안한 자동 호흡이 비로소 가능해질 수 있었어요. 저는 이 기도를 닫지 않는 상태를 습관화하기 위해 처음엔 속도를 포기하고 글라이딩 연습만 반복했어요. 얼굴이 물에 입수하는 순간 숨을 내뱉고 기도를 열어둔 상태로 글라이딩을 유지하며 자연스럽게 다음 들숨으로 연결하는 감각을 몸에 새겼습니다. 이게 몸에 익숙해지면 자유형 중에도 숨을 억지로 조절할 필요가 없어지고 호흡이 단절되지 않아 숨이 턱 막히는 불안감도 사라집니다. 두 편의 내용을 거치며 호흡에 대한 색다른 나만의 관찰을 해보셨을 텐데 다음 편에서는 전지적 초급반의 시점으로 에피소드 1편부터 이번에 에피소드 6편까지의 내용을 새콤달콤하게 요약 정리해서 더욱 쉽고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종합 선물 세트 편을 이야기해 보도록 할까요?